안녕하십니까. 어, 자, 이번 학기에 복소 해석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수학과 교수 박진혜입니다. 어, 이번 학기 우리가 이번 학기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 여기 이제 앞에 나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거와 같이 제임스 월드 브라운과 루엘 처칠이 지은 Complex Variables and Application 이 9판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요. 여기 표지가 이제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이고요. 우리가 다룰 내용은 챕터 1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배울 거냐면은 residue 챕터 1에서 챕터 4 아마 챕터 5, 챕터 4까지 우리가 아마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챕터 5, 챕터 5, 챕터 4 네, 대충 한 4장 정도 여기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우리가 커버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앞으로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제가 이제 강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책을 구매하지 못한 학생은 이제 여기 요거를 잘 살펴보고 책을 잘 구매해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숙지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학습 기간은 이제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여러분 알지만은 꼭 학습해야 될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지각 언제까지 수강하면 지각이고 뭐 이런 것 그다음부터는 뭐 결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웬만하면 다 수강을 하셔야 되고 이 수업 룰이 여러분 7번을 수강하지 않으면은 결석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F가 나옵니다. 이거는 내가 한 수업 룰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통합 시스템 상에서 성적을 입력할 때 여러분들이 4분의 3선을 학기 규칙 4분 3선을 넣지 않으면 무조건 F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이 강의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도 작년 또 이렇게 했겠지만은 학습하는 것을 계속 미루어 두면은 공부할 양도 많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래 나도 아마 그 원래 수업 시간에 정해진 수업 시간에 이 녹화를 대충 올려놓고 이제 수업 첫 그 동영상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아마 화면으로 이렇게 클릭 잘 안 뜨는 경우를 때문에 내가 좀 오랫동안 한 2주 동안 첫 강의는 이렇게 주지만은 꼭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이렇게 학습 기간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이제 주어진 대로 꼭 학습하면 별 다름이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시험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대면 시험입니다. 대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렇게 요거는 모두 대면 시험입니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시험이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를 뭐 몇 번 볼 겁니다. 중간
수업 몇 번을 볼 거니까 이제 퀴즈는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서 과제 관리 요거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 과제 관리 여기 보면은 가면 과제 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요거는 아마 퀴즈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여기 공지란에 띄울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이 영어 수업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영어랑 이제 영어도 수업을 하고 뒤쪽에 제가 또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이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수업을 좀 내용을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 표지를 제가 또 없애버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첫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렉처 1이 뭐냐?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내가 이제 오늘은 수업 시간에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맨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말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영어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이제 영어도 조금 익숙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은 이 한 학기가 끝나면은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약간 자신감이 좀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취업 준비 나중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려면은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우리가 배울 내용은 그 복소수 complex number가 뭔지 what is complex numbers what are complex numbers 예. 그래서 복소수 여러분들 아마 어떤 학생들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아마 개별적으로 접해본 학생들도 있겠고 아니면 1, 2학년 때 벌써 복소수가 뭔지 혹시라도 아는 학생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이제 우선에 우선은 이제 집합을 하나 생각합니다. x라는 집합이 x, y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x, y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이제 x랑 y는 모두 실수 이런 걸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두 개의 연산을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플러스 연산이고 다른 하나는 약간 곱하기 연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은 이제 이미의 z1이 x, y1이고 z2가 x2, y2가 얘가 모두 x 안에 있는 원소를 이제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후에 z1이랑 z2 더한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요게 z1이고 요게 z2인데 두 개의 덧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냥 각각을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마다 요거를 좌표라 성분이라 그러는데 요거랑 요거 더하고 그게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더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단순한 덧셈, 성분별로 더해 놓는 덧셈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자, 요게 아마 여러분들은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요거 여러분들이 일종의 두 개 복소수 두 개의 z1, z2 곱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하는 뒷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복소수에 접해 본 학생들은 x1 플러스 y, y1
곱하기 복소수로 보면 x2 더하기 iy2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계산하면 x1, x2, x1, x2 그 다음에 이쪽은 복소수가 i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1, y2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것이 바로 2배의 i 뭐 x2, y1 그 다음에 x1, y2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2배는 아니네. 2배는 아니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여기서 보면 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연산이 이렇게 오고요. 요 뒤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요 연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곱하기 연산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전개해 가지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여러분 요거는 벌써 알고 있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산의 두 복수 두 개의 이제 이렇게 원소의 곱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요 연산 곱하기 연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연산이 이렇게 값이 정해지는지는 이제 방금 설명한 거를 이제 여러분 숙지를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 x 집합에다가 두 개의 더하기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을 정의하면은 이제 어떠한 성질을 만족을 하느냐. 여러분 집합론을 뭐 배우든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 혹시 대수학을 지금 3학년이니까 대수학도 아마 곧 배울 건데요. 같이 배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Z1에다 Z2를 더한 것은 뭐랑 똑같으냐면 Z2에다 Z1을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더하는 순서가 이렇게 관계 없다라는 거고요. Z1에다가 Z2 곱한 거랑 Z2에다 Z1 곱한 거랑 또 같게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각자가 쉽게 요거는 이제 각자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성질들은 여러분들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커뮤니티브 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또 뭐가 있느냐, 임의의 Z1, Z2, Z3가 X 원소에 대해서 Z1에다 Z2를 더한 후에 Z3를 더한 거랑 Z2, Z3를 먼저 더한 후에 Z1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Z1, Z2를 먼저 곱한 후에 G3를 곱한 거랑 그 다음 G1에다가 G2, G3를 먼저 곱한 후에 나중 곱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합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는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associative law는 이제 결합 법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임의의 원소 Z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임의 Z 여기 원소에 대해서 Z에다가 이제 Z1 더하기 Z2 더한 거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곱의 함으로 표현된다는 거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쉽게 체크할 수 있어서 이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분배 법칙은 distribution law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이 주어지면은 가장 해야 될 것이 이제 교환 법칙,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 결합 법칙이 성립되든지, 그 다음에 배분 법칙이 성립되는가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연산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더하기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이 있었죠. 이 연산에 대해서 이제
주어진 연산에 대해서 그 항등원이 존재하느냐,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느냐라는 건데요. 다음 밑에를 살펴보면은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O라는 것을 제로라는 것을 0,0이라 놓읍시다. O를 0,0 아니면 제로, 큰 빅 O. 그다음 Z를 임의의 X, Y, 여기 X의 원수를 잡아내면 0,0 대 X의 원수죠. 그럼 0에다가 Z를 더하면은 Z에다가 O를 더한 거는 바로 J가 나오죠. Z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additive 덧셈에 대한 아이덴티티, additive identity. 네, 됐고요. 그다음 곱셈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요 1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일부러 크게 썼습니다. 1,0이라고 놓읍시다. 1,0이라 놓읍시다. 그다음에 요것도 x의 원소죠. z가 x, y가 이것도 x의 원소죠. 그럼 1에다가 z를 곱해 봐요. 그러면 여기 1,0이고 여기가 이제 x, y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따라가면은 요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뭐가 나오냐? 1,x 마이너스 0,y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크로스 한 것이 0,x 더하기 이제 1,y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도 0 돼 가지고 x, y가 나옵니다. z가 나오죠. 그다음 마찬가지고 이제 z에다가 1을 곱하면은 이제 x, y 곱하기 1,0.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 거 요거랑 곱하고 빼기 요거 곱하고 나오죠. 그다음 대각선으로 곱하면 얘랑 곱하면은 이제 y가 나옵니다. 그래서 x, y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z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루느냐? 임의의 z에 대해서 1 곱하기 z 여기 이꼴 z 곱하기 1 이꼴 z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얻은 사실이 바로 이것은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여기 내에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성질은 뭘까요? 다음 성질은 이제 덧셈의 그 항등원이 존재하면은 역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z가 x, y가 있으면은 역원은 뭐 덧셈에 대한 역원은 쉽게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를 보면은 마이너스 y랑 z를 이제 더해 버리면은 z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더하면은 z가 x, y니까 정의해서 0,0이 나오죠.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0,0이 바로 5 있죠. 5. 그래서 이제 뭘 얻었느냐? 요거랑 더한 것이 0이다. 비고 0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라 가지만 이것도 0.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0,0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니까 0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잊어두고. 네. 자, 그래서 덧셈에 대한 이제 역원이 존재했고요. 그다음 곱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임의의 z가 x 원수로서 영한이 원수가 끄집어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뭘 찾아낼 수가 있냐면은 u, v를 찾아내는데 x 원수로서 z랑 uv를 곱한 거랑 x, y 여기 이거죠. 그다음 uv에다가 z, x, y 곱한 거랑 한 것이 1,0이 되도록 이러한 u랑 v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연산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x, y에다가 u, v를 두 개를 곱하는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요거랑 요거 두 개 곱하고 빼기 요거랑 요거 곱하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합니다. 이거랑 이거 곱하는 거 u y 더하기 xv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뭘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거죠. 요거랑 것이 1,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이 돼야 되니까 이제 요 값이 이제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이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요 방정식입니다. 요 방정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u랑 v를 구하면 되죠. u랑 v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함부로 여기다 y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 y가 0인 경우 아닌 경우 다 따져야 되니까 그게 약간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식에다가 y를 곱해요. 여기다가 y를 곱해 봅시다. 자, y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식에다 y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 x를 곱해서 빼요.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y 곱하면은 이제 x, y, u 마이너스 y 제곱 v 이꼴 y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식에다 x를 곱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0인지 아닌지 우리가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식에다 x 곱하면 x, y, u 더하기 x 제곱 v 이꼴 0 나오죠. 두 개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면은 얘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y 제곱 요게 딱 나오고요. 이쪽 나오는 거는 y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x, y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제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양변을 이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나누면 v라는 것이 바로 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y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x를 구하려면은 또 어떻게 v를 구하려면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식에다가 x 제곱을 x를 곱합니다. 첫 번째 식에다 x 곱하고 두 번째 식에다 y를 곱해요. 그럼 아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뭘 얻을 수 있느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u는 x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양변을 이제 x 제곱 더하기 y로 나누면 u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 x, y에다가 우리가 부한 u, 얘가 u고 얘가 v죠. u, v를 이제 얘가 u, v를 곱하면은 어차피 커뮤니티브 로우를 만족하니까 u v 곱한 게 x, y 계산한 게 이제 1,0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곱셈에 대한 이제 여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게 뭐랑 일치하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바로 이제 복수수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어서 요 부분이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iy를 곱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i 제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i 마이너스 i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분모의 실수화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요거를 계산하면 분모는 아까 그 연산에 이용하면 이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요. 이게 x 마이너스 iy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실수 파트, 얘는 바로 호수 파트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 표현을 지금 한 표현은 제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때 벌써 이런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의의 z가 0 아닌 거에 대해서 그다음 z가 여기 원소에 대해서 z 인버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z 인버스가 바로 x-y 인버스를 이제가 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랑 곱셈을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더하기랑 곱셈을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뺄셈, 빼기랑 나누기 연산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기와 나누기 연산은 이제 앞에 한 곱하기 연산이랑 더하기 연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in terms of additive and multiplicative inverse. 요 이야기는 이제 뺄셈이랑 나누기 연산을 이제 덧셈 연산과 곱하기 연산에 이용을 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하는 건 별로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임의의 z가 이렇게 x, y1이고 z2가 x2, y2 있을 때 빼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z1 빼기 z2는 z1에다가 마이너스 z2. 요것은 마이너스 z2라 뭐냐면 요거는 z2의 여건이죠. z2의 덧셈에 대한 여건. 요건입니다. 요건을 바로 마이너스 z가 나오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x1 빼기 x2, y1 빼기 y2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임의 z2가 0,0이 아닌 경우는 z1에다가 z2 나눈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 z1에다가 z2의 인버스를 계산한 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인버스가 어떻게 되느냐? x1, x2는 됐고요. 요거의 z2의 인버스가 바로 아까 계산한 앞에서 연산해서 계산한 이게 나옵니다. x2 제곱 더하기 y 제곱 분의 x2 뒤쪽은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개 곱하기 연산 앞에서 한 정의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요거 그다음 빼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이제 이 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각선 크로스한 것이 요거 곱한 거 곱하면은 요 항이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얘가 나오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외우기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x2 더하기 y2 x1 더하기 y1 했으면은 분모를 유리화해야 되니까 실수화해야 되니까 x2 마이너스 y2를 이제 분모 분자에 다 곱해가지고 x2 마이너스 y2를 분모 분자 다 곱해서 전개를 하는 게 바로 이 연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미 Z2의 원수 0 아닌 거에 대해 가지고 1에다가 Z2를 나눕니다. 여기 1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했죠. 여기 1이랑 1,0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보통 일로 바꿀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표기를 해둡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1에다가 Z2의 인버스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서 했죠. 1에다 어떤 걸 곱하면은 Z2의 인버스가 나온다고.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다가 나누기 Z2 계산하면은 바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Z1도 0이 아니고 Z2 0이 아니면은 이제 1에다가 Z1 나누고 곱하기 1에다 Z2를 나누면은 뭐랑 똑같으냐? 1에다가 Z1, Z2 곱한 거를 이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밑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거에다가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것은 이게 Z1의 인버스
있고 바로 앞에서 요 부분이 Z2의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인버스에서는 이제 여기 바로 뭐냐면 Z1, Z2 전체 인버스가 나오고요. 요거는 1에다가 요거 나눈 걸로 아까 이제 계산이 됐겠죠. 인버스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실을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Z1에 Z2를 곱하고 Z2의 인버스에다가 Z2의 인버스, Z1의 인버스에다가 Z2의 인버스를 이제 곱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배분 법칙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Z2에다 Z1 인버스를 먼저 연산을 하고 얘를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잖아요. 여기서 두 개를 교환을 합니다. 요 두 자리가 교환을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묶어서 바로 아이덴티티가 되고요. 얘네 둘이 묶어서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성질도 만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은 뭐냐? 임의의 Z1, Z2, 그 다음 Z3, Z4 Z3, Z4는 0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되면 Z1에다가 Z3 나눈 거 곱하기 Z2에다가 Z4 나눈 거는 이제 요게 Z1 곱하기 Z2에다가 Z3에다가 Z4 곱한 거를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쉽게 같이 증명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집합이 어떤 집합입니까? 이 집합 X라는 집합인데 실수를 순서상으로 모아놓은 집합인데 이 집합은 이제 집합에다가 두 개의 연산, 곱하기 연산이랑 더하기 연산을 정의를 했더니 여기 같이 1번, 2번, 3번, 4번, 또 5번, 6번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이제 이 더하기 연산으로부터 이제 빼기 연산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면서 이러한 또 다른 1번, 2번, 3번 3번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로부터 우리는 뭘 정의를 할 거냐면 복소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제 이미 xy가 이제 x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테이션을 하나 도입을 하는데요. 이미 여기 원소에 대해서 x 더하기 iy 또는 x 더하기 iy i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 겁니다. 표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복소수 C를 이제 x, yy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데요. 이 phi라는 함수가 아까 순서상 x에서 방금 이야기한 x 컴플렉스 C 일반적으로 C를 쓰고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거. 요거를 이렇게 요 집합인데요. 요거는 원소가 x 더하기 iy로 표기된 겁니다. 그럼 여기 원소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이제 뭘 할 수 있는 이 함수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죠. 그다음에 onto도 됩니다. 1대1 onto가 됩니다. 그다음에 뭘 정의하냐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연산이 있었죠. 더하기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 빼기 연산, 나누기 연산 다 했었죠. 그러면 여기 연산을 그대로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z가 x, y 여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x 안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거를 x 더하기 yi로 표기를 하면은 이쪽에다가 또 이제 앞에서 얻은 그 연산에 해당되는 그 연산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이제 i x 더하기 y1i, x2 더하기 y2i 요거 두 개의 원소를 어떻게 덧셈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거 아까 이제 요거 앞에 연산에서는 이제 x1 더하기 x2, y1, y2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여기다 i만 붙이면 됩니다. 곱하기 연산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요거에다 요거 곱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 그게 왜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하게 요거랑 요거 곱하고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한 거 그게 바로 얘가 나옵니다. 여기가 i 뒤쪽에 i가 있어야 되는데요.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보이네. 네.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여기가 i가 보이네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임의의 이제 x, y가 아까 그 집합 x에 들어갈 때 x 더하기 iy를 이제 하나의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복소수라고 부르고 이 c를 이제 the set of all complex number 모든 복소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덧셈이랑 곱셈 연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1번식을 다 만족합니다. 여기 이 연산을 이렇게 연산을 정의해 주면은 앞에서 x에서 연산이 만족하는 성질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0은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i0. 이쪽은 i0이잖아요. 그래서 0을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additive identity가 되고요. 아까 사용한 이제 1에 해당되는 것이 1,0이죠. 1,0을 우리는 대형을 1 더하기 i0이라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0이니까 요거를 1로 이제 표기를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곱셈에 대한 여거는 이 여거는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분의 x 마이너스 iy가 됩니다. 이게 바로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고요. 요거는 앞부분에서 이 i를 지금 한 걸 대응된 것만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 덧셈에 대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지금 한 거를 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에서 주어진 집합 x가 있고 지금 제가 복소수를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응되는 x, y가 바로 x 더하기 yi가 되고요. 그 다음에 0,0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0이 되는 거죠. 1,0이 해당되는 것은 1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대신에 요걸로 1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이제 여건은 이제 요게 되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또 여기다가 i 붙인 거랑 똑같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0,1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0,1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i가 되는 거죠. 0,1에 해당되는 것은 i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럼 이쪽에서는 뭡니까? 0,1, 0,1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죠? 이렇게 계산한 거랑 빼기 요거 잘못됐네. 잘못됐고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이너스 i가 나오죠. 요거 마이너스 1 아까 노테이션 요 1이라는 것은 1,0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i가 나오죠. 그게 대응되는 것이 바로 요게 대응된 i가 되고요. i 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게 사실은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무엇인지 복소수에 해당되는 연산이 뭔지를 우리가 다 이제 1대0 대응으로 시켜서 이제 복소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정의를 이용해서 뭘 좀 계산해 보느냐면은 4 더하기 i 나누기 2 마이너스 3i 요것을 그냥 4 더하기 i에다가 2에 마이너스 3i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에다가 이거 역수를 구하면 바로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부호 반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3분의
이제 5 더하기 13분의 14i가 나옵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뮬러가 있냐면 바이노미얼 포뮬러인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뭐 아마 많이 배웠을 겁니다. 얘가 이제 복소수가 아니고 실수일 때는 이게 만족하는 거죠. 네,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거 복소수일 때도 이거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 쉽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증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몇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임의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복소수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의의 x 더하기 iy가 복소수의 원소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거 원소에 대해서 각각은 요것도 다 실수죠. 얘도 실수, 얘도 실수죠. 그래서 x를 뭐라 부르냐면은 복소수의 실수 파트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x를 real part에서 re를 따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x가 바로 요거의 리얼 파트다. 그다음 y를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는 이미지너리 파트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z가 있으면은 z가 x 더하기 iy가 있으면은 이제 요 점이 x가 되고요. 이 높이가 y가 됩니다. 그럼 x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요. 이게 바로 길이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걸로부터 또 우리가 뭘 정의를 하느냐? 뭐 이게 왜 생긴 거지? 오케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임의의 복소수 x 더하기 iy에 대해서 뭘 정의하냐면은 z의 크기, 복소수의 크기. 그거를 모듈러스 오브 z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냥 벡터의 크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뭐 어렵지 않은 성질입니다. 실수 파트, 리얼 파트는 얘가 양수음수도 될 수 있으니까 얘는 항상 절대치보다 작은 거고요. 절대치는 바로 리얼 파트 절치인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짝꿍의 같기를 요거는 짝꿍 같은 게 아니라 요거는 여기는 x 실수 파트니까 요 루트에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보다 작죠. 그래서 요거는 z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리얼 복소수 리얼 파트 g는 리얼 파트 z의 절대치보다 작고 얘는 g의 절대치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는 y인데요. y도 마찬가지 y 절대치보다 작고 요건 이미지너리 파트보다 작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z의 크기 모듈러스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또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이게 복소수가 일단 좌표평면에 있는 걸 생각하면 되나? 요게 Z1이고 얘가 Z2예요. 그러면 Z1이랑 Z2 사이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거리. 자, 그런데 이 Z2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X1 더하기 IY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바로 X1, Y1이고요. 그러니까 요점이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면은 이제 x2 더하기 iy2죠. 요거 대응되는 것이 바로 x2, y2죠. 그러면 이렇게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게 바로 z1 마줄러스 z2 요거의 크기 모듈러스는 바로 x1에다가 x2를 뺀 거 제곱, y1에다가 y2 뺀 거 제곱. 삼각부등식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뺀 거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제 바로 뭐냐? 뭐, 자,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제 점을 다 그려라. x 뭐 z-4i, z 플러스 4i가 10이 되는 그런 점들을 모두
구해라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 좌표 평면을 생각하면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실수축, 여기 허수축입니다. 여기는 실수축 4i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P가 있으면은 이 점 사이 거리 더하기 이 점 사이 거리가 합이 6이다, 10이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타원이죠, 타원.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점이 F 타원이 돼요. 그래서 계산 모아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죠. 그래서 S는 이제 엘립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바로 0,4, 0,-4인 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 번째 성질로서는 또 뭐가 있냐면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가 있고요.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가 뭐냐면은 임의의 Z1, Z2의 절대치 모듈러스는 Z1의 모듈러스에다가 Z2의 모듈러스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Z1이에요. Z1의 크기. 얘가 Z2입니다. 그러면은 Z1과 Z2를 더하면은 바로 요 벡터가 나오죠. 이게 바로 Z1 더하기 Z2 벡터가 되고요. 자, 요것은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를 이으면은 이게 Z2죠. 그래서 Z1의 크기에다 Z2의 크기를 계산하면 이거보다 크죠.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거의 크기가 바로 이거고요. 요거의 크기가 더하기 요거입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증명하는 것은 좌표로 사용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두고두고 사용될 이니퀄리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우리 이니퀄리티를 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임의의 Z1, Z2가 복소수에 대해서 Z1 더하기 Z2의 모듈러스 크기 요것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떻게 증명하냐면 밑에 나와요. Z1의 절대 모듈러스는 Z1 더하기 Z2 더하기 Z2 이게 더했다 뺐다 더했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삼각부등을 시키면은 요거의 절대치보다는 작고 요거의 모듈러스보다 작고 이렇게 삼각부등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항을 지금 우리가 증명한 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됐죠. 그런 후에 요것을 왼쪽으로 딱 넘기면 뭐가 얻어졌냐? 요게 싹 얻어집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 마찬가지로 Z2의 모듈러스 계산하면은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Z2 마이너스 Z1 더하기 Z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요 부분을 이 부분을 요거를 또 왼쪽으로 넘기면은 바로 Z2 마이너스 그러면 바로 이제 요거에다가 요거는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요거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뭘 계산했냐면 1과 2를 이제 요게 1번이 어디가 있죠? 여기 1번이나 1번, 2번으로 이용을 하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Z1 모듈러스 마이너스 Z2 모듈러스가 바로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은 요거의 절대치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x랑 이제 그다음에 Z2 대신에 Z 대 Z2로 바꿔 놓으면 바로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쉽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트라이앵글 이너퀄리티가 이제 하나가 아닌 n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번째 조건으로서 임의의 z가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의 모듈러스나 z의 모듈러스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해보면 되죠. 그 z2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x 더하기 iy 곱하기 x 더하기 iy죠. 그러면 이제 연산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 yi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z2의 모듈러스를 계산하면 루트의 여기가 실수 파트니까 실수 파트의 제곱, 요거는 허수 파트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전개를 해버리면 바로 얘가 나옵니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여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양수니까 이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나오고요. 그게 바로 z 제곱입니다. 자, 지금까지 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가 진도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의의 n과 n에 대해서 a0, a1, an의 복소수이고 이 최고차 an이 0이 아닙니다. 그럴 때 pz를 a0 더하기 a1z 더하기 a2z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폴리노미얼 디그리가 n인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이제 어려운 거나 혹시라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 말실수 잘못 설명한 부분을 여러분이 혹시 찾아내면은 또 저한테 자료실에나 질문 해답 그 코너에 이제 남겨주면 제가 확인을 해서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